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이제 루프트 탑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루프트 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저번 시간과 좀 이어서 설명드릴 건데 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난간 디테일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단순하고 정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아마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난간 디테일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 찾아보고 업체랑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자료가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고 제가 그냥 여행 다니다가 이렇게 괜찮은 건물인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현재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고 공사 중인 상황이었어요. 이 루프트탑에서 보이는 이쪽에 지금 이 난간 있잖아요. 이 난간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루프트탑이나 이렇게 완공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몇 개를 사진을 찾아봤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루프트탑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실이 있어요. 계단실이 이렇게 있고 계단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난간이 아니고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방수턱 같은 게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쪽에 이제 유리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계단실 문이 입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를 옥상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슬라브 아마 요쯤 정도 돼서 슬라브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슬라브가 돼 있으면 창문이 이제 요 정도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을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루프트탑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 생각보다 높은 이제 난간 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였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쪽에 난간턱을 없애야 돼요. 최대한 난간턱을 없애고 그리고 계단실이 없었죠. 계단실이 없어요. 보통 유럽에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단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용 계단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옥상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방수턱이 있겠지만 저번 시간에처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수턱이 여기 아주 미니멀하게 될 거예요. 이쪽에 거의 20cm, 30cm 정도만 해서 미니멀하게 되고 벽면 안쪽으로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이런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서서 이 건물을 봤을 때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높은 끝선이 이전에는 요만큼 높이였으니까 요만큼 높이였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지금 여기가 가장 높은 점이라는 거와 여기가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거랑 얇게 보이는 거랑 건물의 인면에서 파사드 느낌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벽이 높으면 되게 건물이 둔해 보여요. 둔탁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건물 자체가 되게 심플해 보이는 거죠.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줘요. 일단 인면이나 디자인적으로 이쪽이 좋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젠 이렇게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도로에 있는 사람들 눈에서는 이쪽에 루프트탑이 있는 게 인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설명드린 부분처럼 계단을 저희가
보통 이렇게 층이 있으면 유럽에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루프탑이 되고 그리고 이 계단실이 이쪽에 있는 아래층 집과 연결이 됐을 때 공용 계단실로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째 이유는 옥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루프탑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제 분양 면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외부인이 접근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침입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공용 계단실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내가 이쪽에 루프탑을 이용한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사람들이 옥상에 대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층수가 높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도 이제 까먹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1층 이상인가? 그쪽은 이제 뭐 옥상으로 대피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상층으로 대피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독일은 막 층수가 엄청 높은 건물이 흔하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옥상 탈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대피로를 산정할 때 일단 주 계단, 지금 이쪽에 제가 여기 산다고 했을 때 주 계단을 타고 이렇게 지상층으로 내려오는 게 1차 대피로고, 그리고 2차 탈출로는 이제 창문이요. 창문으로 바로 탈출할 수 있게끔, 창문으로 탈출한다는 건 소방차가 왔을 때 소방차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탈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메인 계단에서 1차 탈출로를 하고 2차 탈출로는 무조건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밑에 층 사는 사람들이 사실 옥상에 올라가거나 옥상을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펜트하우스나 루프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단실이 요 옥상까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단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엘리베이터도 뭐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한국에서 많이 쓰지만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유압식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옥상에 실제로 기계실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옥상층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있고, 지금 이쪽이 발코니 쪽 이쪽 어딘가가 오픈이 돼서 여기가 창문이 있으면 여기 외부고, 외부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로 이렇게 와서 루프탑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루프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쪽에 지금 이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이제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쪽에 옥상에 이쪽에 지금 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루프탑을 설치했을 때 이제 사람이 보여지는 뷰 자체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보여요. 그래 되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뷰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난간턱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루프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디테일이 복잡한데, 아무튼 그냥 쉽게 단순하게 시공해 가지고는 하자가 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간은 바닥에 고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슬라브의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바닥에 고정을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리고 실제로 물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에 이제 보통 이런 드레인이 있어요. 드레인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최소 이제 70에서 보통 100짜리를 쓰거든요. 100짜리를 쓰고, 그러면 이쪽에 이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을 매입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보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어쨌든 우수관을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고, 이쪽 단면선으로 할게요. 우수관을 빼주고 나머지 부분은 단열재로 이렇게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요 위에 바닥판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바닥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디테일 자체가 간단한 나무
나무 목재 그 데크 이런 걸로 설치를 할게요. 보통 데크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얘들이 못을 쳐야 되니까 이렇게 못을 쳐야 되잖아요. 데크는. 그러면 이제 그 데크 못을 받아줄 이제 나무 목재가 여기 깔려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게 목재가 이렇게 가고 또 이런 게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고 이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 못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데크가 이렇게 완성되죠. 이 지금 목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재는 여기 이제 잡아주는 쇠 U자형으로 잡아주는 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핀으로 꽂혀서 높이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경사면이잖아요. 경사면이기 때문에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높이 조절이 되는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땅에 못을 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단열재 위에 그냥 세워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기 이렇게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쪽에 아까 말했던 드디어 난간만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기성품이 있어요. 기성품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지금 이쪽에 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좀 칠을 하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시멘트 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둥글게 그렸냐면 이쪽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이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지금 이쪽에 그 단열재가 경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각도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이쪽에서 봤을 때 90도가 이쪽이 90도 직각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90도가 안 된다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런 자그마한 받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받침대에 이렇게 앙카를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에 단열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얇은 그 쇠판으로 이렇게 틀이 짜져 있어요. 이렇게 틀이 짜져 있고 이게 쇠판이 이렇게 이쪽 이 강철 포스트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붙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이 쇠판이. 그래서 쇠판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지금 이쪽을 콘크리트로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을 콘크리트로 가득 채워버려요. 그러면 지금 양쪽에 이렇게 채워버리면 지금 이미 벌써 뭐 몇백 킬로 정도 되는 그런 무게가 이 하나의 포스턴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스턴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포스턴이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뭐 유리로 마감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난간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이게 뭐 200kg든 300kg든 이런 식으로
무거운 하중으로 이걸 이 포스턴을 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단열재는 뭐 엄청 그렇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포스턴 같은 게 뭐 정말 조그만한 게 엄청 강하게 눌리고 있으면 이게 분명히 이쪽이 손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넓은 면적을 균일한 하중으로 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단열재 손상과 그리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이 이 포스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방수층과 단열재의 손상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했었던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진 않았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특정 제품의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떻게 하면 저런 효과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디테일은 뭐냐면, 책 같은 데 보면 디테일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의 디테일을 제가 보기는 봤었거든요. 책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디테일을 봤었어요. 이 디테일이 뭐냐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인데,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핀이 여기 꼽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금 철판이 요렇게 해서 다시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철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차 방수가 요까지고 그 다음에 2차 방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되는 거죠. 여기 사이에 지금 쇠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 메탈판이 들어와서 여기 접혀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 이쪽을 이렇게 다 감겨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방수층이 이쪽에서 끊어졌잖아요. 이쪽에서 끊어졌더라도 방수를 하기 위해서 철판이 이렇게 잡아간다는 게 잡혀 들어가니까 실제로 뭐 방수 능력은 되는 거죠. 그 방수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방수랑 단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열이 끊어졌어요. 이 부분에 단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디테일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 디테일을 사실 사용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단열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안 하고 다르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좀 옆에 튀어나온 이 프로필이 사실 되게 촌스럽게 보여요. 만약에 이게 노출이 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없애버리고 일단은 포스턴 자체를 잘라버렸어요. 포스턴을 여기서 이렇게 절단했을 때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대략적으로 한 35cm 그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 이 높이는 사실 단열재 높이를 보고 제가 계산을 했을 건데, 여기 뭐 단열재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13cm, 뭐 14cm 이렇게 됐다고 하면 방수로서 필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방수가 되는, 방수를 하는 지면에서 15cm까지는 안전 높이를 확보하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15cm가 이제 방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높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여유를 주는 거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35cm를 잡았었거든요.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쏘아서 이 부분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고 방수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단열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방수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방수
층을 방수 매트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방수 매트를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크기가 큰 걸 갖다가 이 위에다 씌웠거든요. 이 위에다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간통해서 이제 볼트로 마감을 고정을 한 거죠. 포스턴의 단면이니까 앙커 돼 있는 이거는 기성품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거는 제작형인데 이렇게 우리가 미음자 이런 파이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턴이라고 하는 거는 쇠 파이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진 네모난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앙카를 칠 수 있는 바닥 플레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쪽에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제작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치수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30mm를 하고 그 다음 이쪽 측면에도 30mm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위에 이렇게 씌어지는 좀 큰 거 이렇게 씌어지는 얘는 이제 40mm에 이쪽도 40mm를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이쪽에 이제 절단을 했을 때 이 절단면이 이제 그 2T짜리 2mm짜리로 했었거든요. 2mm짜리 파이프고 그럼 이쪽도 당연히 이제 2mm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요까지가 40mm 아까 여기서 요까지가 30mm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4mm를 빼면 이제 6mm 정도의 어떤 공간이 생겨요. 그럼 6mm 사이에 방수 시트가 이렇게 감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핀을 꽂아서 그 볼트로 쪼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방수 시트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런 디테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보면 우리가 케일이라는 걸 설치했잖아요. 그 이쪽에도 이제 나무를 45도 정도 깎았고 그때 저번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90도로 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케일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보면 90도로 거의 꺾여서 올라가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단열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에 그 아까 좀 전에 그 쇠판을 감고 올라가는 것처럼 방수에 90도 꺾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쇠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렇게 가고 얘는 이제 위에서 오는 거는 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방수가 실제로는 90도 꺾여 있지만 꺾여서 이제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방수층이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번 꺾어서 이게 붙는 거거든요. 이쪽에 접착이 돼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가고 얘도 여기 이쪽에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페어분트 블레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 디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 공간을 그냥 이렇게 방수 시트가 노출되게 이렇게 놔두면 사실 보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뭐 옥상에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심플한 방법은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자갈을 깔아요. 이쪽 면을 이렇게 자갈을 깝니다. 뭐 시트 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제 뭐 물이 빠져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갈을 이렇게 깔아줘요. 딱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자갈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이쪽에
그냥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는 이 쇠판만 고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쪽에 나무 판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그냥 피스질로 피스를 박아버리면, 이쪽에 피스 박아버리면 사실 고정되는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갈이 못 넘어오게끔,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끔 그냥 이런 키스팡 라이스테라고 해서, 이게 뭐 독일어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뭐 하자가 없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단열과 방수와 그리고 이제 옥상 테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데크와 이런 것들이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하면 끝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이 뭐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설계할 때 좀 내가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내가 사실 나 건물 이렇게 설계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도 건물을 이걸 어떻게 나중에 설계를 시공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설계할 때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여러모로 사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단열 시스템을 어떻게 쓰냐, 뭐 한국은 전부 다 내단열을 쓰는데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접근하면, 사실 저희가 계속 한국의 건축 시스템 자체가 고인물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할 때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외국의 디테일을 이제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이제 뭔가 변형을 하다 보면 또 이것저것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디테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한번 하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뭐 디자인을, 건축 설계 디자인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